안녕하세요. 언더라인입니다. 오늘은요, 책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독서, 책, 또 이야기 등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떠오를 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문해력에 대한 말들이 많죠.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듣고 사과를 되게 성의 없이 한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금일부터라는 말을 금요일부터로 잘못 이해한다든지, 이런 일들 우리가 종종 보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체로 공통된 의견으로는 현저하게 낮아진 독서량,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글보다 영상을 찾고 이 찾아보는 영상조차도 점점 짧아지는 요즘 이런 시대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문해력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간 독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저 역시 독서량 감소가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과연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아는 단어의 양이 늘어나면 문해력도 향상이 될까요? 사람들은 아는 단어의 양이 늘어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문해력도 향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독서는요, 단순히 많은 단어를 습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보단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해, 독서는 내용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맥락을 접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당연하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처음 보는 단어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책에는 문맥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앞뒤 사건, 복선,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글이라면 연관된 다른 개념이나 주요 골자 등을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하며 현금을 준비해서 변동성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요 단어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면 전체를 읽을 필요도 없을까요? 우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또 투자자, 수익,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경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변동성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는, 뭔진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양상으로 보여요. 더해서 현금을 준비하여 투자 수익을 노린다 라는 문장이 따라오는 걸 보니 아마도 변동성이라는 것이 증가하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문학의 경우를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박노해 씨의 수필집에서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집 새댁이 젖이 말라서 고생한다더라. 여기 애저 푹 고았으니까 새우젓 간 해가지고 다 드시라고 해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애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저지 않나와 고생하는 세댁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아마도 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일 것이고 또 푹 고왔다라는 것, 새우젓 간 해가지고 먹으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절하는 게 뭔진 몰라도 뭔가 이렇게 고기 종류인가? 라고 유추했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돼지로 만든 음식 중에 애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접했을 때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문장의 맥락을 통해 어느 정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는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단어의 의미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 능력, 모르는 개념에 대한 유추 능력을 키울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독서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능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사실 독서량 감소보다 지금 말씀드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예전 한때는요, 이 독서가 대한민국 국민 취미생활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매우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겼으며 실제로 책을 읽는 인구가 많지 않았더라도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읽거나 들었을 때 모르는 내용, 모르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아는 척을 쓱 하면서 좀 있더라도 나중에 슬쩍 뜻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뭐랄까요? 일종의 귀여운 아는 척?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글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의 난이도에 대해서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알기 쉽게 좀 말해라. 문자 쓰지 마라. 아는 척한다. 이런 반응이 흔해졌죠. 긴 글이 올라오면 너무 길어. 세 줄 요약. 이런 말이 붙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듯 하고요. 여러분 아마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 기생충의 한 줄 평으로 명징하게 직조한 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요, 이 단어의 뜻을 설사 모르더라도 명징이란 단어가 뭔지, 직조라는 뜻이 무엇인지 추측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또 영화의 내용과 단어의 의미를 연결지어 보기도 하면서 이 말 맛을, 단어의 맛을 음미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동진 평론가에게 지적 허세라고 비꼬면서 굳이 어려운 말을 썼다고 비난까지 했어요. 저는 모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문해력 부족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예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시도 자체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슬퍼요. 이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반대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독서량이 줄어들면서 문해력도 낮아졌다라는 말이 이 책을 덜 읽다 보니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의 양이 줄어들었다 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경제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한 것은 독서의 수많은 목적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독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상상을 통해서 나의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의미를 유추하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의 사고력을 확장시키죠. 문해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이런 독서의 수은기능 덕분이지 않을까요? 심심한 사과 덕분에 문해력 이슈가 터졌을 때였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평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도 제법 잘하는 녀석이죠. 그 아이에게 너 심심한 사과가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심심한의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사과라는 말이랑 붙으니까 지루하다, 할 게 없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싱거울 때 맛이 심심하다, 뭐 간이 심심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짠맛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사과를 할 때 쓰는 말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아이고 내 아들도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했지만 아니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야 다시 알면 되는 거고 지금 적어도 맥락을 이해하고 유추하려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심심하다가 싱겁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어요. 자,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력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글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시야도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단어가 어렵고 글이 어렵고 괜찮아요. 그저 누군가가 했던 말, 누군가가 쓴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내가 그냥 커나간다.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초조해하지는 말자고요. 문해력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사람,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독서들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단어를, 문장을, 글을, 책을, 상대방을,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여유와 폭이 훨씬 넓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더라인 생각이었습니다.